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그랬는데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공시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를 찍고 있거든요. 주가를 한번 보고 갈까요? 상당합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인데 32만 3,50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한미반도를 주의 깊게 보던 때가 언제냐면 작년 9월입니다. 이때에 주가가 9만 1,000원이었고 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분들 재미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 말이었죠. 그 반도체 대전에서 또 한미반도체 임원분을 만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증권회사의 이사님하고 1시간 반 동안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한미반도체 이상합니다. 전자 공시를 멈췄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를 찍고 세계 최초로 BOC COB 본도를 내놨습니다. D램하고 낸드를 한 기계에서 동시에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나 또 SK하이닉스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라든가 ASMPT라든가 하나세미텍 뭐 여기선 하이브리드 소식을 본딩 얘기를 지금 막 내놓고 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지금 거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미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알파경제라는 그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가 난 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를 상대로 해서 양사 간 장비 공급 논의를 하는 듯한 정보를 시장에 유포하지 말라 정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 작년에 지난해 7, 8월 경에 한미반도체의 계속된 제안에 따라서 삼성이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우리 장비를 써라 했더니만 TC본드 장비 한 대를 구입해서 연구용으로 설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장비를 쓴다.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삼성이 우리하고 협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장비 공급 논의에 대해서 삼성을 팔아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 연구소가 한미반도체 공식 경고까지 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미 세메스의 TC본더를 사용하기로 확정했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고 이후에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를 사실상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현재 자회사인 세메스의 TC본더를 주력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차세대인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 역시 세메스 공급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파경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공시가 블랙아웃.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부터 이 매출을 전자 공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문제를 뭐 그런 게 아니라 고객사가 보안을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고객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TC본도 수주 관련 자율 공시를 중단한 것은 장비가 반입이 되고 그러면 HBM 캐파라든가 증설 타이밍이 역산되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정부가 경쟁사한테 넘어가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고객사 요청이 핵심 동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뭐 작년 한 5, 6월부터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가져갔었는데 그때도 아마 전자 공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행일보라는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시 블랙아웃 2개월째다. 오히려 그동안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비를 도입하고 연간 생산 능력을 264대에서 420대로 60%로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이래 되고 그냥 블랙아웃 돼서 전자 공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냥 땅을 사고 설비를 도입하고 생산 능력을 60%로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는 안 하고 물리적 투자는 그냥 더 높아지는 거죠. 블로터에서도 얘기하기를 자율 공시 중단은 발주처 요청이다. TC본더 공시만으로도 발주처의 HBM 계획이 노출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죠. 아주 경제는 이제 한미 반도체 홈페이지를 위해서 고객 요청으로 자율 공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 블랙아웃의 결론은 뭐냐면 블랙아웃 자체는 수주 부진의 그 신호가 아니라는 얘기죠. AI HBM 패권 전쟁이 커지면서 공급망 보안이 산업 표준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정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는 탁월합니다. HBM TC 본도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죠.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주관을 했죠. 하여튼 TC 본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레퍼런스는 한미 반도체가 1등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미 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도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타임라인은 HBM6 즈음이 핵심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적어도 HBM5까지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기사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면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는 공장 양산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죠. 공정 난제 보완을 위한 협업이 앞에 있고 제품 출시는 27년 말 그러니까 HBM6입니다. 6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미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곳을 주한 산업단지인데 한 블럭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1, 2, 3, 4, 5, 6, 7공장이 표시가 안 됐는데 7공장은 하이브리드 본도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 전용 팩토리에 투자를 하고 있죠. 한미는 서구 그 주한 공단에 있는 곳에 이제 한 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도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7년 말 장비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죠. 한미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지금 배시나 ASMPT 뭐 삼성처럼 얘기를 안 할 뿐이죠. 25년 말 기사에서도 보면 하이브리드 본도 팩토리를 뭐 AI 연구 본부를 신설하고 체력을 키우고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실제로 찍어낼 생산 시스템, 부품 조립, 검사, 정렬, 크린, 열 제어를 깔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에서 본도 중에서 TC 본도에서는 세계 1등이고 점유율도 70몇 %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또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죠. 테스하고 장비업체죠. 협력을 하죠. 하이브리드 본딩의 핵심 난제, 표면, 오염, 막, 세정을 끌어올리려고 테스하고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테스 협력 기사에서 한미는 본도, 정렬, 압력, 열, 축 이렇게 테스는 플라즈마, 방막, 클리닝 축을 강조를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TC 본딩보다 전 공정에 가까운 후공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구리하고 카파2 카파이기 때문에 뭐 또 표면 산화로 오염 평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이브리드 본딩의 개발이 클리어하게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삼성이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미 반도체의 상용화 시점은 올해가 또 아니고 내년 말 정도의 시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도 양산용 상용화가 기술적 난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이제 또 그 한미 반도체는 와이드 TC 본더를 또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이 자꾸 성능이 자꾸 이렇게 높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HBM의 면적을 조금 크게 하는 그 와이드 TC 본드를 또 개발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 스스로도 말하기를 HBM4, HBM5는 TC 본드로 충분하다. 너무 빨리 아주 기술 성숙도가 올라오지 않은 하이브리드 본드를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HBM6 양산 시점인 2027년 말쯤에 맞춰서 내년이죠. 하이브리드 본도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미 반도체가 HBM TC 본도 7번째 공장 하이브리드 본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한미의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 과정을 요약해 보면 한미의 하이브리드 본도는 당장 HBM4이 양산 주력은 아닙니다.
시험은 해보겠죠. 그러나 HBM5 이후에 HBM6 초고단, 그러니까 HBM6는 적어도 20단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옵션을 열어두고 장기 카드로 적어도 한 2년 정도의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32만 원을 찍었잖아요. HM 밖으로 TAM 확장, 보안, 뭐 블랙아웃, 백오도, 이게 지금 보완이 돼 있으니까 빅오더가 왔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랠리의 즉시 촉매는 명확합니다. 세계 처음으로 BOC, COB 본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 시작을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글로벌 고객사가 누굽니까? 마이크론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에는 글로벌 고객사의 매출이 뭐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BOC, COB 투인원을 가지고 투인원 한쪽에서는 D램, 한쪽에서는 낸드를 그냥 동시에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 의존도를 낮추고 고성능 메모리 전반으로 확장을 한다. 지금 HBM 시장도 괜찮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뭐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BOC는 주로 이제 D램 쪽이고 COB는 낸드 쪽으로 해서 한 대로 통합을 해서 공정 유연성과 효율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 본드에서도 듀얼 본드를 시작했던 것은 한미 반도체가 처음이죠. 그래서 여러 신문사들이 글로벌 고객사 미국 메모리 인도 공장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인도 공장에서 짓고 있는 공장에다가 BOC, COB 장비를 투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마이크론 쪽에서 상당한 오더를 받았을 것,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빅 오더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 TC 본도 원툴 회사가 아니라 AI 메모리 스토리지, 그러니까 GDDR2 SSD까지 총괄해서 릴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공시 중단이 오히려 강세로 종시 공단이, 그래서 블랙아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일매일 그냥 폭발하고 있잖아요. 보안 강화가 오히려 증설이 더 크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공장이 지금 증설하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빅 오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공시 중단 자체가 수주가 민감할 정도로 크다는 해석을 낳기가 쉽고, 동시에 회사가 캐파를 60% 확대하고 있으니 물량이 받쳐준다는, 왜 캐파를 60%를 증설을 하겠습니까? 오더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거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고요. 경쟁 구도에서 한미의 핵심 리스크와 이제 방어 논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시라든가 ASMPT라든가 하나 세미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인하대학이 국책과제를 또 하이브리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는 한미는 TC 본도 한 가지 종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리스크도 많습니다. 리스크 이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공급망을 다변화하죠. SK는 벌써 이미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주요 공급망이 아니라 하나 세미텍을 벌써 하고 있죠. 그다음 ASMPT 하이브리드 장비도 넣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 세메스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알파 경제, 알파 비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세미틱은 2세대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을 해서 또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도 시대가 오고 고객사가 장비 공급사를 더 넓게 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미 반도체에 있어서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이 메모리 업계에 지금 3등으로 보고 있지만은, 제가 주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이크론이 싱가포르, 대만, 인도, 그다음에 일본 히로시마, 미국에도 뉴욕, 아이다호에서 지금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팹을 엄청나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년, 28년에 전부 다 가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미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리스크는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도 기술 난이도는 TC 본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도 양산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미 반도체의 방어 논리를 볼까요? HBM에 당장 올인하는 것이 아니다. 브릿지, 와이드 TC 본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HBM6 시점에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거는 얘기죠. 한미는 와이드 TC 본도를 이제 하반기에 출시를 해서 하이브리드 공백을 메꿀 겁니다. 그리고 과거 발언에도 보면 HBM4, 5는 TC 본도로도 충분하다. HBM6 지점에 하이브리드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갑니다. 방어 논리 두 번째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도는 장비만 아니라 팩, 공정, 통합 싸움입니다. 아무리 TC 본도하고 하이브리드 본도하고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그동안 TC 본도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이 한미 반도체만큼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내놓은 겁니다. BOC는 D램, COB는 낸드, 이게 그냥 듀얼 이익 방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지금 D램과 낸드를 동시에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생산 회사, 뭐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를 가놓으면 동시에 그냥 다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겠냐 말씀이죠. 앞으로 한미 반도체의 하이브리드 본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판별하는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객사의 이제 콜 착수라든가 샘플 반입이 기사라든가 공식 채널로 확인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하이브리드 본도 팩토리 완공과 장비 반입 라인이 이제 셋업되는 진행 속도, 오더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공시를 안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공장이 완공되고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아름아름 다 알려질 수가 있죠. 한미가 말하는 HBM6 27년 말 로드맵이 앞당겨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와이드 TC 본드가 실제로 고객사 채택이 돼서 수율이 개설해서 레퍼런스가 나온다, 하이브리드 공백을 메꾸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BOC, COB 본도처럼 HBM 외에 신제품 매출이 이제 숫자로 찍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도를 이제 할 것이라고, 이제 하반기 할 것이라고 이제 그 정확하게 그 송재혁 CT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초 5월 6월 경에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느 정도 도입될지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HBM4E부터 하이브리드 본도가 이제 그 약간의 테스트 베타 성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메모리 중에서 가장 큰 회사도 올해 2분기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퀄 승인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배시가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시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TC 본도에서는 뭐 이 점유율을 가져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올해 말쯤 HBM4에서 사용할지, 차세대인 20단 적층을 위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삼성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량 생산용이 아니라 어쩌면 테스트용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본도는 1위 배시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세메스,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다 지금 하이브리드 본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고덕 달팽이 한 줄 결론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도는 한미는 개발 중이 맞고 1,000억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있고 테스와하고 기술 협력을 하고 있고 HBM6 27년 말 타이밍에 승부를 노려보겠다. 개발 중이라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니라, 그다음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블랙아웃, 보안을 강화하는 거죠. 캐파가 60%가 확대가 됩니다. 세계 처음으로 BOC, COB 본도로 TAM을 확장을 합치면서 TC 본도 회사에서 AA 메모리 본딩 플랫폼으로 릴레이팅 자리가 이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 전자 공시를 해서 대규모 전자 공시를 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주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32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고 제 말을 듣고 그냥 배팅을 해서 재미를 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주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려지지 않는 주식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더불어 한미반도체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